있잖아 민기뉴, 내가 다 알아냈어. 전부 다. 그 사람은 까빠네마 공작거리 끝에 살아. 맨 끝에. 그리고 집 옆에 차를 세워둬. 새장도 2개씩이나 있어. 하나는 카나리아를 키우고 다른 하나는 파랑새를 키워. 아침 일찍 갔었어. 우연히 찾은 것처럼 보이려고 구두 닦이 통을 들고서. 너무 가보고 싶어서 구두 닦이 통이 무거운지도 몰랐다니까. 집을 자세히 살펴봤는데 혼자 살기엔 조금 큰 집 같았어. 그 사람은 안쪽 세면대에서 면도를 하고 있었어. 내가 손뼉을 쳤어. 구두 닦으세요. 그가 비누를 잔뜩 묻힌 얼굴로 안쪽에서 나왔어. 반쪽만 면도를 했더라.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러는 거야. 너였구나. 들어와라 꼬마야. 나는 그 사람을 따라 들어갔어. 금방 끝날 테니 기다려라. 그렇게 말하고는 쓱쓱쓱 면도를 계속했어.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나도 그렇게 쓱쓱쓱 멋진 소리를 내며 면도를 하기에 수염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구두 닦이 통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거울로 나를 쳐다보며 물었어. 학교는? 오늘은 국경일이잖아요. 그래서 돈 벌려고 구두 닦이 나왔어요. 그래? 면도를 마치고는 세면대에 몸을 구부려 얼굴을 씻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냈어. 그러자 얼굴에 불그스레 윤이 나는 거야. 그가 나를 보더니 다시 한번 웃었어. 아침 같이 먹을래? 그러고 싶었지만 싫다고 했어. 들어와. 민기뉴, 정돈이 아주 잘 되어 있고 깨끗하더라. 식탁에는 빨간색 체크무늬 식탁보가 덮여 있었어. 게다가 찻잔까지 있더라.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은 머그잔이 아니야. 그가 일하러 나가면 나이든 흑인 아줌마가 와서 청소를 해준대. 너도 나처럼 빵을 커피에 적셔서 먹어봐. 하지만 삼킬 때 소리를 내서는 안 돼. 보기 흉하거든. 나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민기뉴를 바라보았다. 그는 헝겊 인형처럼 입을 꼭 다물고 있었다. 왜 그래? 아니야, 듣고 있어. 이봐 민기뉴, 난 말다툼하기 싫어. 불만이 있으면 빨리 말해줘. 넌 이제 포르투갈 사람하고 하는 놀이만 하는데 난 낄 수가 없잖아. 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건 사실이었다. 민기뉴가 이 놀이를 함께 할 수 없다는 생각을 못했던 것이다. 내일 모레 우리 벅 존스 보러 가자. 떠오르 센타뚜족 추장한테 내가 연락할게. 벅 존스는 멀리 사바나에서 사냥하고 있을 거야. 민기뉴, 사반 아가 맞니? 사반 아가 맞니? 영화에서 보니까 나라고 하는 것 같던데. 잘 모르겠다. 진진이 할머니 집에 갈 때 에드문드 아저씨한테 물어봐야겠다. 잠깐 침묵이 흘렀다. 아까 어디까지 얘기했지? 커피를 빵에 적시는 데까지. 나는 한바탕 웃었다. 바보야, 빵에 커피를 적시는 게 아니라 커피에 빵을 적시는 거야. 그때 우리는 서로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어. 그가 날 열심히 훑어보더라. 내가 사는 데를 알아내려고 꽤 애를 썼겠구나. 난 어찌할 바를 몰랐어. 그래서 사실대로 이야기하기로 했어. 제가 얘기해도 화내지 않을 거죠? 그래, 친구 사이에 비밀은 없으니까. 구두 닦으러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건 짐작하고 있었다. 여기에 정말 와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동네엔 먼지 때문에 구두를 닦으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히우 상파울로 고속도로 근처에나 가야 구두 닦으려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 무거운 통을 매지 않고도 올 수 있잖아?
이 통을 매지 않으면 집에서 못 나와요. 겨우 집 근처에서만 놀 수 있거든요. 그럴 때도 가끔 집에 들어가서 얼굴을 비춰야 돼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멀리 나가려면 돈 벌러 가는 척 해야 돼요. 내가 논리적으로 말하니까 웃었어.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일하러 나간다고 해야 장난을 치지 않겠구나 하고 생각해요. 그게 훨씬 나아요. 매를 덜 맞거든요. 난 네가 그렇게 말썽꾸러기라는 게 믿기지 않는데? 그래서 내가 아주 진지하게 말했어. 난 아주 쓸모없는 아이예요. 아주 나쁜 아이 말이에요. 크리스마스에도 내 속에 악마가 태어나는 바람에 아무 선물도 못 받았어요. 난 악질이에요. 개망나니인데다가 불량배예요. 우리 누나 말로는 나같이 못된 아이는 태어나질 말았어야 했대요. 그랬더니 놀란 표정으로 머리를 극적이더라. 이번 주만 해도 매를 여러 번 맞았어요. 정말 아프게 맞을 때도 있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얻어맞은 적도 있어요. 조금만 잘못되면 다 나 때문이래요. 우리 집 식구들은 습관처럼 날 때려요. 무슨 일을 그렇게 저질렀는데? 마음속에 정말 악마가 있나 봐요. 충동이 일면 참을 수가 없거든요. 이번 주엔 에우제니아 아줌마네 집 울타리에 불을 냈어요. 코르델리아 아줌마한테는 안짱다리라고 했더니 화를 불같이 냈어요. 또 헝겊 공을 찾는데 그 바보 같은 공이 창문으로 날아가서 나르시자 아줌마네 큰 거울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새총으로 전등을 3개 깼고 아벨 아저씨네 아들 머리에다가 돌도 던졌어요. 됐다 됐어. 그 사람이 웃음을 숨기려고 손으로 입을 가렸어. 더 있어요. 뗀뗀한 아줌마 댁에 막 심어놓은 묘목을 죄다 뽑아버렸고요. 또 호제나 아줌마네 고양이한테는 구슬을 먹였어요. 어허, 그건 안 돼. 동물을 학대하는 건 나도 싫어해. 큰 구슬은 아니었어요. 아주 조그만 거였어요. 사람들이 설사약을 먹이니까 금방 나오던데요, 뭘. 새 구슬을 사주지 않고 매만 무지하게 때렸어요. 그런데 가장 억울했던 건 잠자다가 아빠한테 슬리퍼로 맞은 일이에요. 뭐 때문에 맞았는지도 몰랐어요. 왜 맞았는데? 애들하고 영화를 보러 갔었거든요. 2등석으로 갔어요. 거기가 요금이 싸니까요. 그런데 막 오줌이 마려웠어요. 그게 어떤 건지 아시죠? 그래서 구석으로 가서 넣었지요. 물줄기가 흘러내렸어요. 바보처럼 밖으로 나갔다가 영화를 다 못 보면 아깝잖아요. 아저씨는 아이들이 어떤지 잘 아시죠? 하나가 오줌이 마렵다고 하니까 모두 마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들 구석으로 갔고 금세 물이 강처럼 흐르게 됐어요. 결국 파울르네 아들이 그랬다는 것이 들통났어요. 그래서 철이 들 때까지 1년 동안 방구극장 출입이 금지됐어요. 저녁에 극장 주인이 아빠한테 일러 바쳤는데 아빠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민기뉴는 아직도 떨떠름한 얼굴이었다. 이봐 민기뉴, 그러지 마. 그 사람은 내 가장 친한 친구야. 그리고 너는 루이스가 우리 형제들 중에서 왕인 것처럼 나무들 중에서 왕이고 너는 그걸 알아야 돼. 사람은 마음이 넓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있다고. 그래도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다. 알았어 민기뉴? 난 구슬치기나 하러 갈란다. 네가 자꾸 그러니까 짜증나. 처음에는 나에게 창피를 준 사람의 차를 타고 다닌다는 사실이 부끄러워 나와 그의 만남을 비밀로 했다. 하지만 나중에는 비밀이 하나쯤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어 계속 이 만남을 비밀로 남겨두기로 했다. 포르투갈 사람도 내가 하자는 대로 해주었다. 우리는 우리 사이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자고 굳게 약속했다.
그 첫째 이유는 아이들을 차에 태워주고 싶지 않아서였다. 누군가 아는 사람이 가까이 오면 그 사람이 또또까형이라 하더라도 나는 자세를 낮춰 몸을 숨겼다. 그 다음 이유는 우리의 대화가 방해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었다. 아저씨, 우리 엄마 한 번도 못 봤죠? 우리 엄마는 인디언이에요. 진짜 인디언의 딸이에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은 모두 반쯤은 인디언이에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하얗지? 머리는 흰색에 가까운 금발이고 말이야. 포르투갈인의 피가 섞여서 그렇대요. 그래도 엄마는 진짜 인디언이에요. 엄마는 거무스름한 피부에 새까만 생머리를 하고 있어요. 글로리아 누나랑 나만 이런 억센털 러시아 고양이처럼 태어났어요. 엄마는 집세를 벌려고 영국 사람이 하는 방직 공장에 나가요. 저번에 실타래 상자를 나르다가 허리를 다쳐서 굉장히 아파했어요. 의사한테 갈 정도였으니까. 디스크에 걸릴지도 모른다고 의사가 허리에 압박붕대를 감아줬어요. 엄마는 저한테 참 잘해줘요. 때리실 때에도 뒤뜰에 있는 가느다란 접시꽃 나뭇가지로 종아리만 때려요. 엄마는 밤에 집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얘기할 기운도 없으세요. 그가 차를 몰고 있는 동안 나는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가장 지독한 건 큰 누나예요. 만날 남자친구 때문에 정신이 없어요. 엄마는 누나 보고 우리를 데리고 바람이나 쐬고 오라고 할 때마다 윗길로는 가지 말래요. 엄마도 윗길 모퉁이에서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아랫길도 가도 거기에 다른 남자친구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도 연애 편지를 많이 써가지고 나만 아는 연필이 없다니까요. 다 왔다. 시장 근처에 이르자 그는 약속한 장소에 차를 세웠다. 내일 보자, 꼬마야. 그가 차를 세워두는 곳에 들를 때마다 음료수도 마시고 그림 딱지도 얻어갈 수 있게끔 내가 이런저런 핑계를 잘 댄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나는 그가 한가한 시간이 언제인지도 알아내었다. 그렇게 한 달이 흘렀다. 나는 그에게 크리스마스에 있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다 큰 어른이 그토록 슬픈 얼굴을 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리고 2번 다시 크리스마스에 선물을 받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세월은 아주 느리게 지나갔다. 행복한 나날이었다. 우리 집 식구들은 내가 변했다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다. 난 심한 장난도 치지 않았고 뒷마당 구석에 내 작은 세계에서만 살았다. 가끔씩 악마가 내 마음을 부추기는 때도 있었다. 그러나 예전처럼 심한 욕도 하지 않았고 더 이상 이웃을 괴롭히는 일도 없었다. 나와 그는 기회 있을 때마다 드라이브를 했다. 어느 날인가 그는 차를 세우더니 내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물었다. 우리 차를 타고 드라이브하는 게 그렇게 좋으니? 이게 우리 차라고요? 내 것은 모두 다 네 거야. 우린 가장 친한 친구잖아. 나는 뛸 듯이 기뻤다. 아, 이렇게 멋진 차의 절반이 내 것이라는 것을 모두에게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우리는 정말 친한 친구 사이가 된 거지? 맞아요. 그러면 뭐 하나만 물어보자. 뭔데요? 아직도 이 다음에 커서 날 죽일 생각이니? 아니요, 절대 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말했었잖아, 안 그래? 그땐 화가 나서 그랬죠. 난 절대로 아무도 못 죽여요. 집에서 닭 잡는 것도 못 쳐다봐요. 나중에 아저씨가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아저씨는 식인종이 아니었어요. 절대로요. 그는 펄쩍 뛸 듯이 놀랐다.
뭐라고? 식인종이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니? 당연하죠. 에드문드 아저씨가 가르쳐줬어요. 아저씨는 척척 박사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저씨한테 사전을 만들어달라고 시내에서 온 적도 있어요. 이때까지 나한테 설명해주지 못한 건 탄화규소 하나밖에 없어요. 엉뚱한 소리 그만하고 식인종이 뭔지 잘 설명해봐라. 식인종은 사람 고기를 먹는 인디언이에요. 브라질 역사책에는 포르투갈 사람을 먹으려고 껍질을 벗기고 있는 그 인디언들 그림이 나와요. 또 식인종들은 사이가 안 좋은 다른 종족들도 잡아먹었대요. 그리고 아프리카 식인종들은 수염이 긴 선교사들을 좋아한대요. 그는 브라질 사람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희한한 웃음을 터뜨렸다. 너 정말 똑똑하구나, 꼬마야. 어떤 때는 겁이 난다니까. 그리고 나를 찬찬히 뜯어보았다. 말해봐라, 꼬마야. 너 도대체 몇 살이냐? 거짓말 나이요? 진짜 나이요? 당연히 진짜 나이지. 난 거짓말쟁이 친구는 싫어. 그럼 5살이에요. 거짓말 나이는 6살이고요. 5살짜리는 학교에 못 가거든요. 왜 그렇게 빨리 학교에 보냈을까? 생각해 보세요. 모두들 몇 시간만이라도 저한테서 자유로워지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아저씨, 탄화규소가 뭔지 아세요? 그 말을 어디서 들었는데? 나는 주머니에 손을 넣어 딱총 만들 때 쓰는 조약돌과 그림 딱지와 팽이줄과 구슬들 사이를 뒤적였다. 여기요. 인디언 얼굴이 새겨진 메달을 꺼냈다. 머리에 깃털을 잔뜩 꽂은 미국 인디언이었다. 그 메달 뒷면에 탄화규소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그는 메달을 손에 들고 앞뒤로 돌려보았다. 글쎄, 나도 잘 모르겠는데 이건 어디서 났어? 아빠 시계에 붙어 있던 거예요. 바지 주머니에 달 수 있도록 줄이 달려 있었어요. 아빠 말씀이 그 시계는 저한테 물려줄 유산이었는데 아빠가 돈이 필요해서 그걸 팔았대요. 아주 멋진 시계였는데. 팔고 남은 걸 유산으로 줬는데 그게 바로 이거예요. 줄은 썩은 냄새가 나서 끊어버렸어요. 그는 다시 한번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정말 굉장히 복잡한 아이야.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 늙은 포르투갈 사람 마음을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기도 한단다. 그건 분명해. 이제 그만 가볼까? 난 지금이 참 좋은데. 조금만 더 있으면 안 돼요? 심각하게 할 말이 있어요. 그럼 얘기해봐라. 우리 정말 친구 맞죠? 친한 친구요. 그렇죠? 그렇다니까. 이 차도 절반은 제 거죠? 그렇죠? 언젠가는 완전히 내 것이 될 거다. 그럼 나는 좀체 말을 꺼낼 수가 없었다. 얘기해보거라. 뭘 그리 망설이냐? 넌 그런 아이가 아니잖아. 화 안 낼 거죠? 맹세하마. 우리 사이에 마음에 안 드는 게 2가지 있어요. 그래도 여전히 얘기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게 뭔데? 첫 번째는요. 우리가 정말 친구라면서 왜 제가 계속 아저씨라고 불러야 하냐는 거예요. 그가 빙그레 웃었다. 그럼 네 마음대로 부르도록 해라. 당신이라고 해도 좋고 너라고 해도 좋고. 너는 안 돼요. 너무 어려워요. 게다가 민기뉴한테 우리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들려줘야 하거든요. 너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동사 변화가 어려워져요. 차라리 당신이 낫겠어요. 화내지 않을 거죠? 화를 낼 이유가 없잖아. 당연한 요구라고 생각해. 그런데 민기뉴는 누구지? 난 처음 듣는데. 민기뉴는 슈르륵가예요. 그러니까 슈르륵가가 민기뉴고 민기뉴가 슈르륵가란 말이지? 난 아직도 모르겠다. 민기뉴는 제 라임 오렌지 나무예요. 그 애가 굉장히 마음에 들면 슈르륵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너는 민기뉴라는 라임 오렌지 나무를 갖고 있단 말이구나. 그 애는 꽤 괴짜예요. 나랑 얘기도 하고 말이 되어서 날 태우고 벅 존스나 톰 믹스, 프레드 톰슨하고 달리기도 해요. 당신은 켄 마이나드를 좋아해요? 처음으로 당신이라 부르려니 힘이 들었지만 난 단호하게 말했다. 그는 카우보이 영화는 잘 모르겠다는 듯이 어깨를 으쓱해 보였다. 저번에 프레드 톰슨이 나한테 그 사람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난 그 사람 가죽 모자가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그는 잘 웃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까 하던 얘기나 계속해봐라. 네 머릿속 상상의 세계 얘기를 듣고 있으면 내 정신이 다 산만해진단 말씀이야.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뭐지? 다른 하나는 더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제가 당신이라고 불렀는데도 화내지 않았으니까 저는요, 당신의 이름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렇게 싫은 건 아닌데 친구 이름으로는 좀... 아이고 맙소사. 대체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 내가 당신을 발라다리스라고 부르면 어떨 것 같아요? 그는 잠시 생각해 보더니 웃으며 말했다. 어감이 좀 안 좋기는 하지. 사실 난 마누엘이란 이름도 별로예요. 우리 아빠가 오마누엘르 하면서 포르투갈 사람 흉내를 낼 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아세요? 그 쌍놈의 자식은 포르투갈 친구가 전혀 없었나 봐. 지금 뭐라고 했니? 아빠가 포르투갈인 흉내를 낸 거요? 아니, 그 다음에 한 말, 욕 말이야. 쌍놈의 자식이 갈보의 자식보다 나쁜 말이에요? 거의 같아. 그럼 앞으로는 그런 말 안 할게요. 그런데요? 그런데요는 내가 할 말이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나를 발라다리스라고 하기도 싫고 마누엘이라 하기도 싫은 것 같은데 내 맘에 쏙 드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데? 나는 그 순간 세상에서 가장 뻔뻔한 얼굴을 지어 보였다. 라디스라우 아저씨나 아니면 빵집의 다른 어른들처럼 부르고 싶어요. 그는 주먹을 불끈 쥐며 화를 내는 척했다. 이봐, 넌 내가 아는 애들 중에서 가장 뻔뻔한 녀석이야. 날 포르투갈하고 부르고 싶다 이거야? 더 친하게 보이잖아요. 그게 네가 바라는 전부냐? 그렇다면 알았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이젠 가도 되겠지? 그는 시동을 걸고 잠시 무언가를 생각하다가 차를 몰았다. 그러다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밖을 살폈다. 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가 차 문을 열고 내게 말했다. 내려라.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그를 따라 차 뒤로 갔다. 그러자 그는 차 뒤에 달린 스페어 타이어를 가리켰다. 자, 꽉 잡아. 조심해야 돼. 나는 기쁨에 넘쳐 박쥐처럼 착 매달렸다. 그는 차에 올라 천천히 차를 몰았다. 5분쯤 지나서 그는 차를 세우고 나를 보러 왔다. 마음에 들어? 꿈 같았어요. 그럼 됐다. 어두워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만 돌아가자. 고요히 땅거미가 졌다. 멀리 가시덤불에서는 매미들의 노래가 깊어가는 여름을 알리고 있었다. 차는 부드럽게 미끄러져 나갔다. 좋아. 앞으로는 그 일에 대해선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알았지? 절대 안 할게요. 난 그저 네가 집에 잘 도착해서 식구들한테 어디에서 뭐 하다 왔는지나 잘 말했으면 좋겠다. 벌써 다 생각해뒀어요. 오늘은 교리문답에 갔었다고 말할 거예요. 목요일이잖아요. 아무튼 누가 널 당하겠냐. 언제든지 빠져나갈 구멍을 찾아낸단 말이야. 나는 그의 곁으로 바짝 다가가 팔에 머리를 기댔다. 포르투갈. 난 절대로 당신 곁을 떠나고 싶지 않아요.
당신도 알죠? 왜?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니까요. 당신이랑 같이 있으면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그리고 내 가슴 속에 행복의 태양이 빛나는 것 같아요.